자, 시작해보자. 오늘 제목이 좀 길지? 뭐 so that, such that, so that 얘랑 사실 다른 거거든. 이게 고등학교 가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꼭 잘 익히자. 이거 수능에서도 많이 나올 부분이니까 모르면 그때 가서 되게 당황스러울 거거든. 자, 첫 번째 페이지. 자, 뭐가 되게 많지? 자, 의미를 먼저 볼 건데 so that, such that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일단 문장에서 so that이 보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such that도 마찬가지야. such that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딱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쉽거든. 일단은 의미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만 차이가 뭐냐면 so that은 여기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거고 such that은 여기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자. 이 두 문장이거든. 자, so that이 보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자라고 했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해석은 뭐 해서 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는 kind, 친절해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별거 없지. 그는 친절한 소년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고. 해석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에 형부, 명사 각각 들어가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확인을 해보자. 여기에 kind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거 보이지? 그냥 밑에 보면은 kind boy라는 사실상 친절한 소년이라는 명사가 들어간 거잖아. 이거 형용사인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친절한 소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면 so that이고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면 such that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밑에 거 이제 세 번째 거 A so that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A 하다 B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A 그래서 B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책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쉼표가 찍혀 있으면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쉼표가 찍혀 있건 안 찍혀 있건 해석은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A를 했어. B 하기 위해서. 그러면 A가 원인이지. 그치? 내가 원인 했다? 결과 하려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란 말이야. 얘 봐봐. A 그래서 B. 원인 그래서 결과. 같지? 그러니까 얘랑은 사실상 말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때랑 이렇게 해석할 때랑 어떻게 구별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몰래도 상관은 없어. 그냥 문장을 읽고 나서 그냥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하면 그걸로 하면 돼. 말했잖아. 어차피 같은 말이라고. 저기 한번 볼까? 여기 so that이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하거든. 문장에서 so that이나 뭐 such that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난 해석을 시작을 해. 자,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 뭐 하려고? A 플러스를 받으려고. 해석 괜찮지?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 그래서 그가 A 플러스를 받았다. 이것도 해석 괜찮잖아.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맞냐 얘가 맞냐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두 개. 자, 투투용법, 인오프투 용법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건데 일단 이거는 알고 들어가자. 투에는 약간 부정의 뉘앙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라는 얘기거든. 투라는 말 자체가 너무라는 뜻인데 너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한글에서 말할 때도 좀 뭔가 너무 좀 그래서 뭐 부정적이야 안 좋아 뭐 너무 그래 이렇게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잖아. 그래서 to도 좀 부정의 뉘앙스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면에 enough라는 말은 충분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거든. 얘는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바라보면 돼. 그래서 투가 보이면 너무 뭐하다, 뭐하기에는 혹은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enough부터 볼까? 긍정이라고 했잖아. 충분히 뭐하다, 뭐하기에. 딱 말에서도 느껴지지. 충분히 뭐하다, 뭐하기에.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막 나잖아. 충분히 뭐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밑에를 볼 건데 예문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투투랑 인오프투는 이렇게 묶어서 문제로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투는 투하고 투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너무 이거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인오프투는 이 물결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충분히 뭐 하다? 앞에 있는 말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물결의 위치가 다르거든. 너무 뭐 하다? 충분히 뭐 하다. 이거는 알고 있자.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해석하면 훨씬 좋아. 그는 너무 키가 작아.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나지. 키가 너무 작아. 뭐 하기에는, 그 옷을 입기에는, 혹은 그는 너무 작아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다. 너무 작아서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not이나 can't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런 거냐면 to에서 벌써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하는 뭐 not, never, can't 이런 말을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야. to에 부정이 있어. 알겠지? 자, enough to. enough to. 자, 자리를 보면 to 뒤에 물결이 나온다고 했지. to 뒤에 물결. enough는 그 물결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to하고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인데,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to랑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말인데, 그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위치가 to 뒤에 enough 앞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해석을 해보면 그는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만큼 혹은 뭐 하기에. 뭐 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냐면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혹은 이걸로 해석하면 되자. 그는 똑똑하다. 충분히 똑똑해서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외워야 돼. 이거를 안 외우고 문제를 푼다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이 정도는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외우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일 거야. 잘 외운다라고 생각을 꼭 해야 돼.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려. 자, 문장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올 거야. 학교 시험을 대비를 하다 보면 한번 해보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는 매우 똑똑하다.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냐면 똑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can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긍정이지. 긍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투투용법을 쓰냐 enough to를 쓰냐를 생각을 할 때 일단 to가 아니라 enough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먼저 이 생각은 하고 있자. 알겠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영작을 해볼 건데 영작을 2가지 방법으로 할 거야. so that으로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쓴 enough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영작을 한번 할 거거든. so that으로 먼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so that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very를 so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so smart. 그리고 이렇게 that을 적는 거야. 그래서 so that 이라는 모양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지. 그리고 뒤에는 쭉 다 써버리면 돼. He can solve the problem.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so that 구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든 게 되는 거야. 자, 봐봐. very를 so로 바꿨고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할 때 that이라는 걸 하나 써줬고 뒤에 문장을 빠짐없이 다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지? 이걸 가지고 이제 enough to 용법으로 바꿀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어떻게 조심을 할 거냐면 enough는 물결이 앞에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smart가 앞으로 갈 거야 일단. 그리고 뒤에 enough가 와. 이따 투투용법 쓰고 나서 이 밑에서는 투투용법을 쓸 거거든. 그거 쓰고 나서 얘랑 비교를 해볼게. 다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자, enough 앞에 smart가 오고 enough는 to하고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enough to 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 자,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to는 투부정사의 to거든. 투부정사라는 얘기는 뒤에 동사 원형이 반드시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사 원형을 찾는 거야. that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 아니고 얘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지. 얘를 쓰는 거야. so. 얘 붙어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완성형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he랑 can은 여기서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없는 게 맞아. 없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enough to를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번 읽어보자.
그는 so smart, 똑똑해서 그는 해결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밑에 거 해볼까? 그는 충분히 똑똑하다. 뭐 할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는 충분히 똑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돼. 됐지? 같은 해석이거든. 밑에 거 한번 보자. 어디를 눈여겨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냐면 켄트잖아. 부정이겠지? 부정이니까 우리는 이따가 투투용법이라는 걸 활용을 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자고. 자, 첫 번째는 so that으로 바꿀 거야. very가 so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지. He is so poor that 쓰고 나서 that 뒤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적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He can't buy the bag.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 보면은 우리는 so that 구문을 완성을 했어. 해석 한번 해보자. 그는 가난해서 그는 그 가방을 살 수가 없어. 괜찮지? 자, 이제 투투용법으로 바꿀 건데 투투용법에서는 그 물결이 뒤로 간다라고 했어. to 뒤에다가 그 물결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 적어볼게. He is too poor to buy the bag. 그러면 우리는 to 용법을 적은 거고 해석 한번 해보자. 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 가방을 살 수가 없다. 그는 너무 가난하다. 그 가방을 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위에서 설명을 했지. 이 인오프 to에서 to도 그렇고 to에서 to도 그렇고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적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칙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제 he가 사라지고 can't 사라지고 by가 바로 이렇게 붙잖아. he랑 can't 사라졌는데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괜찮은 거야. 이게 맞는 거라고.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니까 얘랑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라지는 게 맞아.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 인오프는 형용사가 앞으로 간다라고 했지? 혹은 부사가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반면에 to는 그 물결에 해당하는 대상이 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 위치를 잘 한번 봐두면 돼. 이거 가지고 영작할 때 많이 헷갈리더라고. 자, 그래서 so that을 가지고 이렇게 인오프 to, 투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 이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나서 들어가 보자. 먼저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걸 적을 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동사 원형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 얘는 동사인데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야. 동작이나 상태를. 그러면 이 동작을 대체 누가 하는 거냐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지. 그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해볼까? 투부정사를 적었어.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거야? 를 말해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야. 어떻게 적는 거냐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목적격이라는 말이 싫으면 그냥 for 하고 얘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이 동작을 하는 거다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됐지?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접속사라는 얘기를 할 거야. 지금 내가 이 수업을 하는 영상이 접속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영상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그래야 이게 이해가 좀 잘 될 거거든.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문장이라 함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이거 일단 기억하고 있어봐. 자, 해볼게. 하면서 이거를 활용을 할 거야. 좀 침범하긴 하겠다. 해볼게. 일단 그 강아지는 매우 빨리 달린다. 내가 그 강아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먼저 so that으로 해볼게. 강아지가 달려 so fast. 이거 얘가 so로 바뀌는 거지. so fast. 그리고 that 적은 다음에 뒤에다가 그대로 다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I can't follow it. 그러면 우리는 so that 구문을 적은 게 돼. 앞에서 했던 거랑 사실 다를 게 없지.
밑에가 다를 거야.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자가 아니고 써보자. 자, 그 강아지는 달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부정이니까 투투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강아지가 달려. too fast. 너무 빠르게 달려. 투투용법이니까 이렇게 to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to 뒤에다가 동사원형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동사원형 찾아보자. 여기 있다. follow. 그리고 it 이렇게 적어보자.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강아지가 빨리 달려서 내가 강아지를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좋아. 강아지가 너무 빨리 달려서 따라잡을 수 없어. 얘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여? 아이가 사라져 버렸잖아. 아이 지우는 거 맞다며요. 아까 지우는 거 맞는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 밑에 문장에선 그러면은 아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져 버려. 이런 문제가 되지. 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면은 강아지를 따라가는 게 누군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예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쓰는 게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자. 다시 적을게. 의미상의 주어는 후보정사가 있을 때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어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접속사는 이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가 있어. 강아지를 따라가는 게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 안 적으면은 이 문장 속에는 누가 따라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적어줄 거야. 이렇게 for me.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얘랑 이 강아지랑 얘랑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거든. 근데 하나의 문장 속에 강아지라는 말이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한 문장이니까. 한 문장 속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너무 불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선 지우는 게 맞아. 그럼 위에서는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 접속사가 대시거든. 대시 접속사거든 지금. 그러면 접속사는 문장하고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강아지가 적혀 있고 여기에도 강아지가 적혀 있는 건 이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 좀 어렵지. 자, 밑에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보자. 자, 가방이 너무 무겁다. 내가 가방을 나를 수가 없다. 켄트니까 투투용법을 쓰겠다라고 대강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소대수로 바꿔볼게. 가방은 so heavy. 지금 very가 so로 바뀌었어. that I can't carry it. very를 so로 바꾸고 that 쓴 다음에 뒷문장을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근데 부정어니까 우리는 이제 투투 용법으로 바꿀 거야. 한번 바꿔보자. 어떤 모양이 나오나. 가방이 너무 무거워. too heavy. 투투 용법이니까 이렇게 to를 적겠지. 그리고 나서 우린 동사 원형을 찾아. 여기 있다. carry. 그리고 it 적었어. 자,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뭐가 이상한 게 있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걸 나를 수가 없어. 가방은 너무 무겁다. 나르기. 누가 나를 건데 이 carry라는 동작을 누가 할 거냐가 윗문장에는 I라고 정보가 등장했지만 밑에 문장에서는 없단 말이야. 잘 봐봐. 이 밑에 문장에는 누가 나르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지. 나라는 말이 없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라고? 어디였어? 투부정사 앞에다가 목적어 플러스 뭐래?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어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그거를 할 거라고.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을 거야. I에 대한 목적격이니까 me라고 적는다고. 자, 그리고 가방이랑 it이랑 같은 걸 나타내지. 문장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한 문장 안에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울 거라고. 위에서는요? 대시 접속사니까 앞에서 나온 말이 뒤에서 나오는 게 상관이 없어. 왜?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거든. 어렵지?
연습을 몇 번 하면은 머리에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거야. 그래서 과제도 내줄 거고. 자, 다음 장에서 연습을 좀 더 해보자. 어렵잖아. 아예 지우고 할게. 말로 계속 할 거니까. 자, 컴퓨터는 매우 저렴하다.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다. 일단 so that으로 바꿀게. very가 so로 바뀌지. The computer is so cheap that. 자, 했던 말 계속 반복이지만 so that을 쓸 때는 이 that 뒤에 들어가는 문장에는 아무것도 빠지면 안 돼. 그대로 다 적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I can buy it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적어. I can buy it. 근데 이제 문제는 뭐 enough to나 to to로 바꿀 때 그때가 문제인 거거든. 자, 일단 긍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to to가 아니라 enough to를 쓰겠지. enough to로 영작을 할 거야. cheap enough to buy. 왜 갑자기 buy야? to 뒤에는 동사원형이라고 했잖아. 투부정사니까. 그러니까 건너뛰고 건너뛰고 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까지 적어보자. 그리고 하나씩 생각. 윗문장에는 I가 있는데 밑에 문장에서는 뭐 컴퓨터가 충분히 저렴해서 누가 사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투부정사 앞에다가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넣겠다고. for 플러스 목적격 me라는 걸 적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컴퓨터랑 얘랑 똑같네. 쓰면 안 된다고. 됐지? 위에서는 왜 써요? 아까 설명했지? 대시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중복이 되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 밑에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더 해보자. 산이 매우 낮아. 너는 산을 올라갈 수 있어. 얘가 so로 바뀌고 that 쓰고 that 뒤에 뭐라고? that 뒤에는 빠지는 거 없이 문장 다 적는다고. You can climb it. 됐지? 자, 이번에 긍정이니까 우리는 enough to를 또 쓸 거야. is low enough to climb it. 내가 뭐 할지 알겠어 이제? 봐봐. 투부정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쓴 것까진 좋아. 얘가 이 자리로 변했고 투부정사 뒤에 동사원형 쓴 건 좋거든? 근데 지금 윗문장에서는 you가 있는데 밑에 문장에서는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가 없단 말이야. 이럴 때 하는 게 뭐였어? 의미상의 주어였지? 그래서 for 플러스 me 아니야. me가 아니고 you야, you. 자, for you. 그리고 산하고 it하고 똑같네? 지워. 위에서는 안 지워. 왜 안 지워? 대시 접속사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데 뒤에 또 있어. 이거 괜찮은 거야. 앞에 있는 게 뒤에 또 있다라 그래서 이상할 게 없는 거라고. 근데 밑에 문장에서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앞에 문장에 있는 게 뒷문장도 아니야 사실은. 저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또 나오면 이건 중복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사실상 이 어떤 문장을 so that 구문으로 바꾸거나 enough to 구문으로 바꿀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걸 거야. 아마 의미상의 주어를 첨가시키고 중복되는 요소 지우고 이거 생각하는 게 참 어렵거든. 근데 아마 어려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걸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어. 자, 문제 예시.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는 책에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사실 어법이 있잖아. 문법, 어법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 이거는 우리가 물론 법칙을 배우는 게 맞아. 법칙을 배우는 게 맞기는 하지만 눈치를 잘 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해석을 해보고 같은 말인지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법칙을 대입해서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거는 해석을 잘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막 공식 대입해서 이렇게 풀려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해석을 해보고 이게 같은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건데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문장에서 쏘댓이 보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해석 한번 해보자. 그는 똑똑해서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알겠고, 인오프트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는 충분히 똑똑하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엔 충분히 똑똑하다. 통과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같은 말이지.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굳이 대입을 하겠다면 긍정이니까 인오프트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괜찮은 거였어.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지 않은 거지. 같은 말인 거지. 자, 밑에 거. 자, 그녀는 매우 피곤했다. 쏘댓이 아니고 쏘만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해석을 하면 되잖아. 쏘 뭐야? 우리 알고 있어. 그래서잖아. 그래서 그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에 일찍 잤다. 침대에 일찍 들어갔다. 뭐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피곤했다. 잠자리에 그래서 일찍 들었다. 알겠고, 이 쏘댓이 이렇게 보이지. 그녀는 피곤해서 그녀가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석을 했을 때 같은 말이네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세 번째 거 한번 보자. 투투가 보인다. 투. 그러면 이거 부정의 뉘앙스라 그랬지. 얘는 너무 약해. 그 상자를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약해. 너무 약해서 뭐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이런 말이잖아. 밑에 거 해석 한번 해볼게. 얘는 너무 약해. So. 아까 뭐였어? 그래서였지. 여기 있었지. 그래서 그는 상자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너무 약해서 들어 올릴 수가 없다. 너무 약하다. 상자를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들어 올릴 수가 없다. 같은 말이라고. 그치? 네 번째 거 보자. So 대시지. 그래서 뭐 해서 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추워서 나가고 싶지가 않다. 됐고, 이 쏘댓이 보인다. 쏘댓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거 해석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이거 하다, 이거 하려고, 혹은 이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 나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뭐 하려고? 날씨가 추우려고. 벌써 이상한 거 느껴져? 혹은 나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날씨가 춥다. 서로 말이 다르잖아.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추워서 나가고 싶지가 않다였거든. 근데 밑에서 뭐라 했어?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추워. 이상하지? 4번이 정답이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5번 한번 보자. 투투용법이야. 투투용법. 투투용법이거든. 내가 너무 지겨워. 너무 지겨워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공부에. 혹은 너무 지겹다.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내가 지금 너무 지겹다. 이거를 쏘댓으로 바꿨네. 쏘댓.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지겨워서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사실 같은 말인 거 보이지? 굳이 공식을 대입하겠다면 부정이니까 투투용법으로 바꿨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해석을 해보면 돼. 차분하게 해석을 해보면 중간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을 거야. 그게 4번이었어. 어법이 물론 어렵지. 근데 어법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거야. 중학교 3학년들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올 건데, 자, 이거를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동사가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접속사를 쓴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볼게. 좀 말이 어렵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내가 대시 접속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that을 쓴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주어 동사 쓰면은 that을 써라 라는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투부정사를 만들겠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대강 답이 먼저 보이지? 쏘댓이 답이란 얘기일 거고, 이거는 투투 아니면 인오프투겠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투투인지 인오프투인지 어떻게 알아? 긍정, 부정. 그치? 긍정이네. 다 풀었다. 쏘댓. 긍정이니까 인오프투. 이렇게 해석은 해야지. 확인차. 그는 매우 부유하다. 그는 그 집을 살 수 있다. 그는 소 대시니까 뭐 해서 뭐 하다. 부유해서 그가 그 집을 살 수 있다. 됐고, 그는 충분히 부유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다. 됐네.
됐지? 이렇게 확인 작업도 해석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법 문제를 풀 때 내가 생각할 땐 해석이 잘 되면 정말 좋거든. 해석을 통해서 어법 문제를 푸는 습관은 되게 좋아. 고등학교 가서도. 밑에 문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얘기했던 걸 적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투부정사가 적혀 있어. 사실 이게 내가 지금 잘못 만들었나 보다. 이게 안 적혀 있어야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 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적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얘는 to를 쓰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지. 아까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를 쓰겠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뒤에 주어 동사가 써 있으면 that을 쓰겠다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밑에 문제는 당연히 정답이 so that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리고 위에 문제는 이제 투투 아니면 인오프투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여기 보니까 부정이란 말이야. 그럼 투투겠지. 투, 그치. 투가 정답이네. 정답이 쓰여있으면 안 되지. 자, 없는 거야 얘는. 자, 그래서 확인 작업 한번 해보자. 해석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는 매우 가난하다. 그는 그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그 집을 살 수가 없다. 너무 가난하다. 그 집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괜찮지? 자, so that 한번 해석해보자. 그는 가난해서 그는 그 집을 살 수 없다. 됐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써 있으면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고 인오프 투 아니면 투투가 정답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써 있으면 so that을 쓰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려. 자, 조금 더 이건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룰 타이밍이 올 거야. 뭐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지만 어차피 배우는 김에 이것까지 다루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so that은 뭐 해서 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 such that은 뭐 해서 뭐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고 했어. 해석이 똑같아. 근데 뭐가 달랐어? 여기에는 형용사랑 부사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명사가 들어간다는 게 달랐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이 될 거야. 근데 방금 전 장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that이라는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붙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that은 접속사일 거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럴 수도 있어. as to라는 애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일종의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돼. 다시 as to라는 게 나오잖아. 얘는 일종의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돼. 그래서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이렇게 적을 거야. 뜻은 똑같아. 뭐 해서 뭐 하다, 뭐 해서 뭐 하다, 뭐 해서 뭐 하다, 뭐 해서 뭐 하다. 뜻은 똑같거든. 다만 들어가는 건 다른 거지. 쏘면은 여기에 형부가 들어갈 거고, 서치면 여기에 명사가 들어갈 거야. 이거마저 똑같지. 대시면 뒤에 조어 동사, 대시면 뒤에 주어 동사. as to면 동사 원형, as to면 동사 원형. 왜? 투부정사니까. 다 뜻은 똑같아. 뜻은 똑같은데 내가 뭘 적을 거냐에 따라서 쓰는 요소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똑같은데 so에는 형부가 들어갈 거고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 나올 거고 여기엔 동사 원형 나올 거고. 됐지? 서치는 뒤에 명사가 나올 거야. 서치는 명사가 나올 거고 that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고 as to 투부정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저기다 그대로 적었어.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좀 허전하니까 예시를 보자. so that, so as to, such that, such as to. 자, 뭐 해서 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다 되나를 확인을 해볼 거야. 샌디는 행복해서 그녀는 행복하게 웃는다. 괜찮지? 샌디는 행복해서 행복하게 웃는다. 괜찮지? 같은 말인 거야 결론적으로. so that이 so as to로 바뀌었을 때 뜻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말이 동사냐 문장이냐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샌디는 좋은 소녀여서, 착한 소녀여서 그녀는 남들을 돕는다. 그녀는 착한 소녀여서 남들을 돕는다. 같은 말이라고 결론적으로. 다만 that은 뒤에 주어 동사를 쓸 거고 as to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영어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영작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을 건데 영작을 할 때는 내가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쓰고 싶으면 that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 영작을 할 때 팁 중에 하나야. 내가 영작을 하다가 뒤에다가 동사를 쓰고 싶잖아. 그럼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 팁 중에 하나야 역시.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 그런 팁을 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 고등학교 가면은 서술형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할 건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수업 자체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뭔가 오늘 되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끝내보자. 자,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so that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so that은 뭐 해서 뭐 하다 라는 해석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such that하고 똑같은 거였다. 근데 차이가 뭐였지? so that은 여기에 형부가 들어가는 거고 such that은 여기에 명사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나서 방금 전장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녹여서 바로 할게.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거야. that은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건 어땠지? 이건 어땠지?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였지? such as to 어땠지?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였지? 그래서 얘랑 얘랑 그냥 아예 묶어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인오프 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투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눈치를 채면 좋겠는데 이 투부정사란 말이야. 뒤에다가 동사 원형 쓰는 거야 라고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인오프 투라는 말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라는 말은 너무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장 전환할 때 좀 좋지. 그래서 can이나 could 같은 게 나왔을 때는 in오프 to로 바꾸는 거고 can't나 couldn't가 나왔을 때는 to to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얘기를 했어. 의미상의 주어가 뭐였어? 투부정사를 적을 때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내가 밝혀주는 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했지. 어떻게 적어?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어서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의미상의 주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으면 제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that이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할 때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문장 나오고 뒤에 문장 나올 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서 중복되는 게 나오는 건 괜찮아. 왜? 접속사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중복이 돼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so that을 in오프 to나 to to로 바꿨을 때는 얘네들은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 또 나오면 중복이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웠어. 영작할 때 혹은 문장 전환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문장 전환할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안 틀릴 수 있을 거야. 자, 듣느라 수고를 했고 내가 이제 과제로 프린트를 나눠줬지. 그거 잘 필기를 해서 내면 돼.